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천안함 특위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가동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간사였습니다만 당시에 보이코 기획적으로 2달간 여야가 모두 참석한 회의는 2번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위활동 기간 연장,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널드 그레그 같은 권위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러시아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사 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특별 수사를 내었습니다. 이가운데 10명 현 징계가 있다. 지금 현 1명만 입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지난번 88 개각 때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위임됐고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도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하위급 책임자만의 문책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원인과 원인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하나는 사고 이후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우선 보충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 조사 보고서 빨리 입수하고 공개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의혹이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러시아 측 공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보충.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한국 정부의 조사 보고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 국제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이 결의됐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하수인으로 국회가 전락하자는가 하는 그런 식의 자괴감을 가질 따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에게 뺨 맞고 이 국회에 우리 민주당의 화풀이 부풀이하는 이 화풀이 정치, 오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칼춤추는 광대직 같습니다. 좀 제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이성적 정치를 하시기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 이긴 것 같지만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형태는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여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DTI 규제 전면 철폐 조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친서민 정책을 위장한 기업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MB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정책 일관성을 포기하고 금융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 보완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6월 17일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DTI는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나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왔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를 보도자료를 내면서 LTV, DTI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주택가격 급등락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모범 사례로 G20 국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강조까지 있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LTV나 DTI 완화가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경고까지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등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DTI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 철폐로 인해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과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 일환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 항목에 이 DTI 실천 노력 정도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소매대출 경쟁에 몰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 경제금융정책당국에 요청을 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국민 사찰 문제가 마침내는 의원들에 대한 언론 통제와 그리고 사실상의 방송 통제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뼘의 손바닥으로 한 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빅브라더의 실체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한 뼘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체적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민 사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빅브라더의 실체에 대해서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찰 스스로가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줄이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최근에 들어서 이 군복무 기간 단계적 축소 추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하려는 그런 의도를 노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18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무인병기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인해 전술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군복무 기간 단계적 축소는 사회경제적 이 손실 비용을 우리가 축소하고, 그리고 군의 직업 군인의 확대를 통해서 전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군복무 기간 축소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천안함에서 잘못된 그런 정책과 대응 방식을 왜 애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2014년까지 6개월 군복무 기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수해 피해로 100억 원을 북한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를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상생노경 아니냐. 쌀로 따지면은 10,000톤도 안 된 7,0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거 정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대북 쌀 지원, 인도적 차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반출 승인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아도는 재고쌀 문제, 지난 수요일날 KBS에서 신청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올 가을에 150만 톤, 제가 보기에는 150만 톤이 아니라 180만 톤도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쌓아두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취약계층, 지금 밥 굶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에 또 무상급식, 무상지원하게 되면은 20만 톤 이상 쌀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북 쌀 지원, 그것만이 시장에서 영구 격리시켜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 요즘에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국내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40만 톤 이상의 대북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장관도 필요하다 인정하고 있고, 국민적으로 요즘에는 대북쌀 지원해야 된다. 국민 70%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결단만 남았는데 즉각적으로 대북쌀 지원 40만 톤, 50만 톤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